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년 10월 27일 화요일 주식 마감 시약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제가 오늘 표현을 해놨는데, 올해 처음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좀 이 부분을 격하게 공감하시고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신용과 혹시 뭐 주식담보대출을 쓰신 분들은 정말 오늘 장이 반등했더라도 간당간당 하실 거고, 오늘 아침에 이미 나가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좀 깨닫는 게 있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 태도에 대해서. 코스닥은 반등했지만 미미했습니다. 자, 당분간 기간 매도 수급이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수급 체크 일지를 연속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코스피는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 특히 기아차가 뿜어주면서 상당히 그래도 또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 몇 개가 선방을 한 날이었고요. 코스피는 아마 계속 지수는 박스권에 있더라도 나쁘지 않을 걸로 저는 연말까지 개인 대주주 물량이 나와도 삼성전자가 버티든지 뭐 하이닉스가 버티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운수장비 중에 시가총액 큰 현대차 그룹이 버티든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가 버티든지 그런 모습이 진행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수는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일단 8월 달에 기간이 1.1조 1조 1000억을 매도했어요. 지수 보십시오. 올라갔습니다. 9월 달에 어땠죠? 853에서 848. 지수 거의 뭐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물량이 더 커졌습니다. 이 한 달이 1조 7천억 매도했고요. 그리고 10월 5일부터 9일이 언제냐면요. 이때가 추석 딱 요 기간 이후에 추석이 있었고 추석 연휴에 지나서 이제 그 뭐죠? 이제 이제 첫째 주였어요. 10월 첫째 주인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기간이 근데 1348억. 주간 단위로 금액이 줄었죠. 그래서 좀 안전판이 되나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 지금으로부터 지난주가 딱 이때거든요. 지난주가 지수는 이때 얼마 안 내렸지만 기간이 8천억을 매도하면서 종목 어려웠었고 제 채널 계속 데일리 시황 보신 분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체감은 되게 안 좋았다. 그리고 코스닥이 이날 저점 이때 저점이 803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때 저점 대비 종목들은 밑으로 간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809포인트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4,400억. 그러면 10월달 지금 1주, 2주, 3주 동안 매도한 게 약 한 1.3조 정도? 3조 정도 되거든요. 9월달과 비슷해요. 매도 물량이. 8월에, 9월에, 10월에 다 합치면 거의 4조 5천억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쨌죠? 어제 하루에만 1,700억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폭락했었고, 오늘 뭐 오전에 한때 쫙 올라서 뭐 1.5% 이상 기술적 반등 나서는 적 했지만 122평선 딱 때려 맞고 오후장에 점심시간 지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리면서 0.5% 내외로 반등에는 나섰지만 오늘 개인 신용물량 아침에 일부 털렸고요. 아마 그래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 이런데 연등된 대출이 오후장에 점심시간 이후 1시에 좀 물량이 더 나온 것 같아요. 외국인 매수가 받쳐줬지만 결국에 기관 매도는 지속됐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렇게 내린 게 누구죠? 기관이잖아요, 기관. 뭐 개인 대주주 이 매도세에 선대적으로 나오는 물량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연기금 포트폴리오 조정 등. 그래서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 여전히 매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 현금 확보하실 분은 저는 지금 늦었다고 보고 있고요.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이면은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많이 빠졌다고 사기보단 오늘 또 반등한다고 나서기보단 제가 보기에 지금은 간망이 맞아요. 왜냐? 수급 이슈 해결된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의 매도가 어느 정도 저는 8분 응선은 온 것 같은데 이거 미국 대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변동성에 이겨서 변동성에 눌려서 기간 매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 다 던진 게 아니거든요. 다만 신용 융자 비율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절해야 되고요. 담보 비율이나 이런 거 많이 빠지신 분들은 정크 주식, 즉 카더라나 정보매매 단타
이런 종목들은요, 이번 하락장에 내려오더라도 이번에 다시 회복하는, 뭐 V자 반등이 될지 U자 반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올라가기 힘듭니다. 결국 실적주랑 주도주, 성장주 이런 거 아니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물타기는 하시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주 성장주였으면 더 빠르게 회복될 거고요. 현재 시간은 주린이에게 매우 힘들고요. 겪어보지 않았던,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더 힘들지만 견뎌되는 구간이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채널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단타부는 없으실 거라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어떤 시장 방향을 가지신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텐베거 종목 정말 힘들죠. 저도 텐베거 종목 먹어본 적 없어요. 뭐 많이 정말 제가 샀던 거는 아니고 기억에서 차하정 때 2011년이거든요. 뭐 지금 여기 채널에서 모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석유화학 쪽에서 4배 5배를 득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금액도 워낙 작았고요. 사실 그런 종목들을 좀 시기적으로 그리고 정말 시대에 맞게 어떤 종목들의 이익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자 하는 게 제 채널의 핵심이고 대신 매크로와 기업을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린이에게 시드머니나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저랑 같이 노력하는 공감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만의 생각이라면은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성적으로 종목을 스터디하고 현금이 있다면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가격 하락이 무차별로 이번에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격하게 좀 흥분해서 채널을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 주옥 같은 종목들 이번 기회에 정말 담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가지신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게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마이클 신시어가 뭐 주식투자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결국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말을 한 건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싸구려 주식, 단타 매매, 외상 매매, 뭐 특허 정보, 카더라 이런 것들 현혹돼서 주식시장 카지노 정도 생각하면 도박꾼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역시 하락장이 아닐 때 상승장일 때도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뭐 펀더멘탈, 기업의 성장성 이런 것들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투매 시장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한 것 같은데 예탁금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정에 이겨낼 자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스리려면 신용과 대출은 사실 금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지약 같은 거죠. 왜냐면은 뭐 1억이 있으면 신용으로 사면 2억 5천까지 살 수 있는데 최대 이거를 뭐 시드머니 1억에서 2배 올리면 2억이지만 2억 5천에 2배 올리면 5억이잖아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가 지렛대 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거에 대한 주식을 한번 맛보신 분들은 실패 시에는 손실을 감당하실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과 안 해보신 분들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힘들지만 이번 하락을 통해 카더라 신용 등 투자는 분명히 지양했으면 좋겠다. 개인들 이렇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결국 이번에 이런 하락 이번에 이런 수급적인 거는 사실 시장의 이슈잖아요. 시장 이슈. 시장 이슈죠. 종목 이슈가 아니에요. 종목 이슈는 아닌데 이렇게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지고 결국 끝까지 버틴 분이 이렇게 승자로 시드머니를 벌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뭐죠? 결국 돈을 쫓지 말고 기업 성장성과 같이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돈밭에서 굴르고 싶죠, 다.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탐욕이 결국 아까 지렛대 효과,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예요. 자, 적절한 지렛대 효과는 좋아요. 근데 이번 하락장 신용 물량 쓰신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쓰면서 투자는 해야 된다. 저는 신용 찬성론자,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정말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올 때는 신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종목이 보이고 정말 싸다면. 근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또 오는 것 같은데 이미 주식에 물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항상 가져가는, 아무리 자신이 있고 아무리 종목이 좋아 보여도 풀 레버리지를 써서 한 방에 꽂으면요, 이번 하락장에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경제지표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홍남기의 3분기 경제지표라는데 홍남기 이분이 한 거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한 거예요. 기업들이 수출 반도체랑 자동차 오늘 자동차 실적 빅백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현대차 기아차 좋았잖아. 오늘 기아차가 덕분에 뭐 10% 내외까지 올랐고요. 현대차도 강했던 이유도 있고 반도체 삼성전자 워낙 좋았잖아요. 실적 되게 좋았어요. 영업이익 12조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분기보다 15.6% 늘렸다는 게 물론 기저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 때 쫙 꺾인 게 다시 회복됐다는 거 이게 홍남기 효과입니까? 예? 홍남기가 잘해서 성적표 잘 받았다고 기사들 쓰시는 기자분들 정말 잘못됐죠. 홍남기는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들과 소통조차 안 되고 똑같은 얘기지만 2017년에 세제 시행령 그걸 내린 거를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고 2017년 결정할 일인데 왜 대주 양도세를 자꾸 뭐라고 하냐. 대주주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정말 2023년부터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그대로 추진할 거면 세금의 한도, 대주주 한도를 3억, 10억, 뭐 기존 것도 문제였죠. 근데 그동안엔 동학개미도 없었고요. 10억 이상 주식을 한 종목에 보유하신 분이 얼마나 됐겠어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예탁금 규모나 동학개미가 들어온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에 적절하게 맞게 정책을 펼쳐셔야 되는데 2017년만 자꾸 논하면서 안 된다. 나는 계속 고수하겠다. 정말 독불 장군입니다. 독불 장군. 그래서 홍남기 표 경제 성장률 1.9% 절대 아니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 제목대로 보여줬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시장은요, 박스더라도, 코스피도 박스더라도 가는 종목 갑니다. 결국 좋은 종목들은 이번처럼 수급적으로 하락하면 다시 V자 분명히 나와요. 나오게 돼 있고요. 대신 이 썩은 종목 테마주 카더라, 뭐 썩은 종목 대표적인 게 지금 뭐죠? 헬릭스미스예요.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정말 주의해서 투자를 지향하면은 결국 주식으로 뭐 정말 많은 부는 아니더라도 은퇴 자금을 우리는 마련하고 노후가 편안하게 위해서 결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이제 쉽지 않잖아요. 주식밖에 없습니다. 예? 개투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주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정부가 지금 약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투자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HTS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코스닥은요. 코스닥만 보죠. 일단은 121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다가 때려 맞았습니다. 하지만 뭐 양봉인데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갭 766선인데 요거 저는 한 번은 오지 않을까. 오늘 찍었었냐? 766.96 찍었었네요. 오늘. 근데 이때 765잖아요. 그럼 갭을 완전히 메우진 못했어요. 765.96인데 오늘 저점이 766. 얼마니까 조금 더 내렸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완전한 갭을 메우진 못했네요. 어쨌든 코스닥 어제부터 거래대금은 조금 10조 그래도 아래고요. 0.7% 올랐고요. 거래소는 어떻죠? 거래소는 오늘 121선 역시 61선 회복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그 이유들은 뭐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어땠죠? 밀렸어요. 1% 밀렸고 하이닉스도 시가총액 2도 0.7%나 밀렸습니다. 근데 다른 대형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올랐고 현대차도 뭐 중간에 많이 꺾였네요. 기아차 10% 올랐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빨간색이 더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마이너스가 났지만 어제처럼 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그린 뉴딜 쪽 좀 반등에 세게 나섰고요. 헬스케어는 전반적으로 좀 오르다가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막판에 많이 밀렸고 반도체 5G, 소재 쪽 전부 다 해가지고 PCB 쪽도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섰지만 하락했던 것 대비 상승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수급을 잠깐 보면요. 수급이 수급이 여기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오늘 코스닥을 누가 샀죠? 외국인이 2,300원이나 사줬어요. 기관이 전체적으로 산 것 같지만 개인이 오늘 반대 매매랑 같이 못 버티다 많이 털었을 거예요. 담보 비율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소는 볼 필요 없고 지금 코스닥 보면은 외국인이 개인 물량, 피 같은 개인 물량을 받았습니다. 정부 때문에 외국인한테 간 거잖아요. 개인들이 좋은 종목이든 뭐 쓰레기 종목이든 있었겠지만 개인들이 못 팔고 팔았어요. IT 쪽, 제약 쪽 못 버티고 판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십시오. 연기금, 투신 그리고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 기관놈들 다 팔았어요. 이거는 프로그램 물량이니까 의미는 없고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60일선을 치고 올라갔네요. 음봉이긴 하지만 치고 올라갔다는 건 증시에 대해서 불안감. 미국의 빅스가 올라갔고 밤사이 유럽과 그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거에 대한 변동성이 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HTS로 좀 살펴봤고요. 뭐 특징적인 종목이라보단 기술적인 반등이 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면요. 일부 개인 반대 매매 이 피 같은 신용 물량이 나왔고 이걸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줬지만 외국인은 코스닥에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로 들어온 물량이 많을 겁니다. 오늘 산 물량이 내일 당장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기관이 또 팔면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 지속 중이기 때문에 제가 현금 가지신 분들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대주주 이슈 해결된 거 없잖아요. 오늘 홍남기가 양보했나요? 청와대가 답변했나요? 없습니다. 선제적 기관 매도 계속 나왔는데 어느 정도 아까 규모를 계속 이제 매일 일지에 적어 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80에서 90%는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매수 수급 자체가 즉 개인의 현금성 매수, 대기성 매수세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개인들이 또 11월 돼서 12월 돼서 팔면은 물량 압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기 매수세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모니터 해드릴 거고요. 미국이 조정을 밤새 좀 세게 맞았는데 저는 걱정하지는 않아요. 위험지표 중 빅스는 30을 상회했지만 다른 지표들은 여전히 괜찮아요. 하이힐드나 뭐 연준의 총자산 늘어나고 있고요. 채권금리도 괜찮은 것 같고 빅스 지수 변동성은 제가 보기엔 미국 대선 때문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 불안한 심리 자극을 나타낸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반등 약했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그동안 빠진 게 얼마인데 이게 뭐야 이러신 분들 대부분 생각은 같다는 겁니다. 개인 생각은 전문 투자자나 펀드 매니저나 지금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단타 테마죠. 제 채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른 채널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야 이 친구 뭐 단타도 못하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실 텐데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는 게 또 어떤 분이 뭐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종목별로 다 달라요. 다르고요. 뭐 그때그때 맞춰서 3개월 만에 수익이 50% 난다면은 정말 종목이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이익이 개선돼서 주가가 먼저 선행한다면 그것도 중장기가 될 수 있어요. 3개월이 단타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한 단타는 어제 사서 오늘 오르만한 종목이 뭐냐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공부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 은퇴자금,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채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거고요. 힘내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